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막연한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안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유익한 경제 정보를 얻으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숫자 좀 보세요. 인터넷이 사용자 1억 명 모으는데 7년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은 4년 반 걸렸죠. 그런데 챗GPT는 단 2개월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AI를 활용한 1인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이 수억 원을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AI로 콘텐츠 만들고 디자인하고 마케팅까지 해서 연 매출 10억 원을 찍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소 10명은 있어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 이상한 변화가 보입니다. 같은 팀인데 작년보다 채용 인원이 30% 줄었습니다. 대신 요구하는 역량은 2배로 늘었습니다. AI 활용 능력 필수, 프로젝트 완결 경험 필수, 이런 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몇 달 만에 바뀌는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 못한 사람의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회사 안 다니려고 한다더라. 1인 사업자가 대세라더라. AI 배우면 뭐든 할 수 있다더라.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지금처럼 버티면 안 되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한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제일 달라졌나요? 예전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디 회사 다니세요? 직원 몇 명이에요? 매출이 얼마나 돼요? 사무실이 어디예요? 이 질문들로 그 사람의 안정과 성공을 가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직원 한 명당 얼마를 버는데 그 조직은 사람 안 늘리는데 어떻게 더 빨라졌지? 그 일을 굳이 사람이 해야 해? 이 질문들이 이제 조용히 시장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전엔 회사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회사 간판만 달고 있어도 월급은 나왔고 연차가 쌓이면 직급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핵심 인력은 전체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20%를 보조하거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부분이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회의록 정리, 자료 취합, 보고서 초안 작성, 일정 조율,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 손을 덜 거치게 됐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굳이 이 자리에 사람을 계속 둘 필요가 있을까?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많은 일이 사람 수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성과를 키우려면 사람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라는 영역 자체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일의 흐름은 시스템이 잡아주고, 일정은 대시보드로 보이고, 자료는 자동 정리되고, 보고서는 요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로에서 월급을 받던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최근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5년 안에 현재 일자리의 40%가 AI로 대체되거나 크게 변형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일자리가 40%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40% 바뀐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은 살아남고 못 따라가는 사람은 밀려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결국 마지막 책임은 사람이 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남는 자리는 결정과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가는 기준이 바뀝니다. 연차가 아닙니다. 직급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결과를 끝까지 만들어내는가가 기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대우받고
직급이 낮아도 목소리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앞으로는 바로 그런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럼 1인 기업은 뭘 의미하느냐? 꼭 사업자 등록 내고 혼자 창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한 사람이 기획하고, 제작하고, 실행하고, 개선하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일의 사슬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전엔 이걸 하려면 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도구가 팀의 일부를 대신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기획자, 디자이너, 촬영 감독, 편집자, 마케터, 영업팀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5명에서 10명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AI로 커리큘럼 초안 만들고 슬라이드 디자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AI 편집 툴로 자막 넣고 AI 카피라이팅으로 홍보 문구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 못한 사람의 차이가 딱 갈립니다. 준비 못한 사람은 AI를 편한 도구로만 씁니다. 남들도 다 만드는 그럴듯한 결과물을 더 빨리 만드는 데서 끝납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은 AI를 내 생산 시스템의 일부로 씁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AI는 거기에 속도를 붙여주는 엔진으로 쓰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준비 못한 사람은 AI에게 보고서 써줘, 기획안 만들어줘 하고 결과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결과물을 갖게 됩니다. 반면 준비한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 우리 영업팀이 고객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그럼 AI로 데이터 분석해서 패턴 잡고 그 패턴으로 영업 전략 만들고 예상 매출 시뮬레이션 돌리고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를 팀에 제안한다. 여기서 전체 흐름을 설계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 사람입니다. 이 차이 보이시죠? 하나는 AI를 비서처럼 쓰는 거고 하나는 AI를 팀원처럼 쓰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왜 치명적이냐면 앞으로는 평균이 너무 쉽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쁜 디자인, 그럴듯한 문장, 깔끔한 보고서. 이 정도는 이제 누구나 갖게 됩니다. 5년 전엔 전공자만 만들 수 있었던 퀄리티를 이제 비전공자도 AI로 뚝딱 만듭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의 이유가 뭐죠? 왜 당신이어야 하죠? 당신이 빠지면 이 일은 달라지나요?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준비 못한 사람이고 이 질문에 오히려 힘이 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한 사람은 뭘 준비했을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과업을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잘게 쪼개서 기계가 할 것과 사람이 할 것을 나누고 내가 책임질 핵심을 남기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업무에서 AI가 잘할 수 있는 건 시장조사 데이터 수집, 타겟 통계 분석, 콘텐츠 초안 작성 정도입니다. 그럼 사람이 해야 할 건 뭐냐? 타겟의 진짜 고민 파악하기, 그 고민에 꽂히는 메시지 찾기, 어떤 채널에서 어떤 톤으로 말할지 결정하기입니다. 둘째, 결과물의 완결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끝을 내는 사람만 남습니다. AI는 90%까지 빠르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가 문제입니다. 그 10%가 결과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마지막 디테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AI로 90% 만들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은 그 10%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시장으로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결과물이 돈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 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시장이 모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제일 현실적인 벽을 느낍니다. 나는 만들 수는 있는데 팔 줄은 모른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큰 격차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1인 기업 시대에는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됐습니다. 영업부가 알아서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의 시대에는 내가 만든 결과물의 설명까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왜 기존 것들과 다른지를 시장에 직접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성공하는 1인 기업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잘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솔직하게 공유합니다. 그게 곧 브랜드가 되고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SNS하고 세일즈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은 자신이 못하는 걸 억지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못하는 영역은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경량화입니다. 혼자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내 핵심만 잡고 나머지는 외부 리소스를 조합하는 겁니다. 나는 컨텐츠 기획과 제작에 집중하고
편집은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마케팅은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1인 기업은 외로운 개인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협업하는 작은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 투자 이야기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인당 생산성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원을 늘리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 회사는 자동화로 사람을 줄이고 남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주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려 합니다. 실제로 최근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인력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줄이고 매출은 유지하거나 올렸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같은 매출에 비용이 줄었으니 이익이 늘어나니까요. 이건 누가 선하냐 악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경쟁 구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효율이 낮은 회사는 도태되고 효율이 높은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준비 못한 사람에게 이후의 세상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일은 더 바빠지고 사람은 줄고 책임은 커지고 평가는 더 차갑다. 예전처럼 연차만 쌓으면 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준비한 사람에게 이후의 세상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조직이 작아져도 내가 할 수 있는 임팩트는 커지고 내가 만든 결과물로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예전엔 큰 조직의 톱니바퀴였다면 이제는 작지만 완결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하는 일에서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인가? 이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 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빨리 인정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AI에게 맡기고 나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서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책임질 수 있는 건 다릅니다. 책임지는 순간 그게 나의 가치가 됩니다. 시장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세 번째 질문. 내 핵심을 시장이 알아듣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서사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문제를 파고들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이 이야기 자체가 차별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영어 과외를 한다고 합시다. 한 명은 토익 900점, 경력 5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영어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수능 5등급이었는데 1년 만에 1등급 만들었습니다. 문법 책 안 보고 미드로 공부했어요. 매일 30분씩 따라 말하고 받아쓰기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학생들 가르쳤더니 평균 2등급씩 올랐어요. 어느 쪽이 더 끌리나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이 보이고 그 경험이 나에게도 적용될 것 같으니까요. 이게 서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AI가 대신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실적인 경고를 드릴게요. 1인 기업 시대는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번아웃을 부릅니다. 내가 하면 곧바로 성과가 커진다는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착각이 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집중력의 상한, 체력의 상한, 감정의 상한이 있습니다. AI는 24시간 돌아가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속도를 올리는 방법만 배우지 않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먼저 배웁니다. 이게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결국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후의 세상, 준비한 자 대 준비 못한 자 차이는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도구는 모두가 같습니다. 챗 GPT 무료로 쓸 수 있고 캔바 무료로 쓸 수 있고 각종 AI 툴 무료 버전 넘쳐납니다. 차이는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 정의하는 힘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힘이고 시장에 설명하는 힘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준비한 사람은 AI가 내 일부가 되도록 쓰고 준비 못한 사람은 AI가 내가 아니라 그저 성능 좋은 기계로 쓰는 겁니다. 내가 되는 AI라는 건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내 판단을 더 빠르게 실행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AI가 나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닌 그저 성능 좋은 기계라는 건 남들이 하는 것 따라하게 해주고 남과 같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AI가 나를 평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조직이 우리를 지켜주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커졌다는 건 한 사람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예전에는 큰 회사 들어가야 큰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방에서도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본이 있어야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와 실행력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맥이 곧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결과물이 곧 기회입니다. 물론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경쟁은 더 치열하고 변화는 더 빠르고 요구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능성도 더 넓어진 시대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말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